세기의 분류, 그리고 이혼입니다. 2019년 중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면은 뭐 거의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신랑의 아이를 안고 전 애인이 나타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클래식한 이야기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게 클래식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지금. 야, 그게 클래식?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뭘까 이거 궁금하네 이거. 이거 뭐지? 잠깐만, 뭐야? 신랑 신부가 뭔거 같기도 하고. 결혼식으로 입장을 하고 이제 결혼식 행사 과정에서 저렇게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치, 원래 저게 틀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부터 쫙 같이 자라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저때 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모텔방? 따뜻한 신부의 불륜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진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나와요? 아, 네, 그렇죠. 아, 재밌어. 아니 반응 보고 싶은데요. 사람들 반응. 맞아. 사람 반응.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신랑 신부가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양측 하객들이 뛰쳐나와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느라 아주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겠다 진짜.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영상을 네. 누가 올린 거야? 보고 지금 신랑이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누가 틀었는지 몰라요. 아, 내연남이 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아 누가 틀었는지 모르는구나. 영상 속 주인공이 정확하게 신부의 내연남이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연남의 부인분께서 화나서 그거를 준비해서 복수하려고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너의 결혼을 망쳐버릴 거야. 막 이런 느낌. 저기 죄송한데 드라마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뭐 따로 촬영하시는 줄 알았어 지금. 너무 감정이 그래버렸네요. 깜짝 놀랐어. 네. 근데 그런 이야기였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저분 아, 역시 다르다.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영상을 튼 사람은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그거 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근데 대단하다.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정말 화나거나 뭐 그러니까. 미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시작할 때는 웃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팅이잖아. 그러니까 액팅을 연기잖아, 연기를 해야 연기. 되잖아. 진짜 무섭다 이분. 무섭다, 무섭다. 이 모든 게 신랑의 어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신랑이 신혼집을 수리하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려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신부와 다른 남성의 불륜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하필이면 또 신혼집이에요. 가슴 찢어지겠다. 아, 악랄하네.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신랑분이 뭐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고 틀었다고 쳐요. 근데 신랑도 데미지가 꽤 막 있고 그럴 텐데 결혼식까지 갈 거 없이 그 전에 그쵸. 사실 이 헤어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보면은 약간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헤어진다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그러던데 진짜 그래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너무 뭐 오픈되어 있다. 그렇게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지. 근데 그 대신 약간 소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문화가. 상대방에 대한 한국이랑 그런, 비교했을 때 저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막 내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니? 뭐 어떤 관계야? 그냥 진짜 육체적인 거니 아니면 정말 감정이 있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그렇게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져요? 주로 오, 뭐 신기하다. 그때는 화나겠지만은 사람마다 물론 너무 그렇죠. 다르겠지만 내 뭐 때리고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때려요. 너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작에 우리나라 때려요. 저는 근데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방법 저는 당연히 그런 감정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있잖아. 고춧가루 물 넣고 어부로 불어불어. 근데 그게 가나에서는 어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우리 않습니까? 법 있잖아. 강하지 않아요. 아 약간 관대한. 강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통된 말은 아니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뭐 정성을 들여서 신랑이 맞아요. 결혼식에 이거를 공개할 정도로 쉽지 않은 왜 결정이죠. 이렇게 했을까라고 좀 네. 의심스럽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네, 바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 불륜을 저지른 저 두 사람이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천천히. 잠깐만 나 이해가 저 두 안 사람이 가.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라면은 사돈이 이 여자는 결혼하니까 당연히 가족이 될 거고 저 남자도 그럼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인 거지. 형? 신영? 뺏기네. 이야, 완전 쓰레기네. 잠깐만 정말 형이었던가요? 뭐예요? 영상 속 그 남자는 신부의 형부였습니다. 형부. 언니 남편이? 자기 언니의 남편이랑 저런 거야? 아주 나쁜 여자네. 아, 그래서 남편이 한 번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기였구나. 빡쳤겠다. 맞네. 나 이제 이해 이해가 갔어 이해 갔어요 이제. 여기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형부의 아내는 신부의 언니잖아요. 친언니, 그렇죠. 이 언니가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너무한다. 이거 너무 못됐다. 제가 언니였으면 남편의 바람도 너무 충격이지만 제 친여동생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 더 큰 그러니까. 상처일 것 나도 같아요. 동의해. 맞아. 에바 누나 여동생 있어요? 친언니 있어요. 아, 그럼 상상이 되겠다. 그 상상이 되겠다. No. 형부 no. 그럼 형부랑 처제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2년 동안 열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필 이 예비 신랑이 신부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면서 이 두 사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 네,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잘하는 네.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러면.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해 줬느냐? 형부가 나서서 예비 신랑이랑 이제 예비 신부의 관계를 이제 화해하게 해줬는데 그때 하필 이 형부랑 처제의 감정도 조금씩 미묘하게 발전을 한 거죠. 아 이거 너무 싫다. 드라마. 아 진짜 최악의 빌런이 등장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진짜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게 어찌됐든 신부의 개인적인 치부가 네. 정말 공개적으로 다 이제 보여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적 처벌 같은 거는 없나요? 네, 물론 불륜이라는 게 네. 굉장히 잘못된 행위긴 하지만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데 사실 불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목적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이 저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봤지만 이게 어쨌든 이런 영상물이 촬영됐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해서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삼바. 아, 브라질도 얘기들이 세요. 브라질의 한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8개월 뒤 아이들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 병원에서 뭐 아기가 바뀌었나 뭐 근데 이런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뭔가요? 네, 쌍둥이인데 바로 아빠가 다르다는 사실이고 에? 그게 가능해요? 두 명이 각각 설마. 쌍둥이인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같은 날 두 명의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내가 성관계를 2번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고 누가 실제 아빠인지가 궁금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아빠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게 뭐 유전자 검사를 받은 건가요? 그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버지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남성의 DNA와 네. 쌍둥이 중 한 명의 DNA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나머지 걔는 누구 아빠가 누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이 같은 날 잠자리를 했던 또 다른 남성의 DNA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러자 나머지 쌍둥이의 DNA하고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박.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난자하고 하나의 정자가 수정한 뒤에 둘로 쪼개지면 쌍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사례는 두 개의 난자가 각각 다른 남성의 정자하고 수정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 그러면은 아빠가 다르잖아요, 쌍둥이들이. 그럼 육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키우고 있죠? 그니까. 네, 지금 쌍둥이들은 엄마 그리고 두 명의 아버지 중에 한 명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그 아빠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오히려 되게 해피 패밀리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되게 특별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종종 일이 또 있네. 이게 100만 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브라질 쌍둥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지금 심장이 너무 안 좋아지네. 바로 이게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백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 진짜 놀랬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다르다, 애들이. 차이가 어쩜 많이 났네. 이게 쌍둥이라고요? 네, 그 우선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레기나 알레한드로라는 여성이 생방송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요.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전 남자친구인 에리코스의 핏줄이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같은 시기에 두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거네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이 여성은 그 시기에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궁금해 죽겠네. 이게 제 머리로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런 별일이 진짜 다 있는 거 보니까 막장 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그러네요. 들고 근데 이 친자 확인 검사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이게 종종 있습니까? 네, 그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네. 친자 확인 검사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 후에 아이의 친자 확인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예. 10년 사이에 2배가 됐다고 합니다. 2배. 야 요즘에 또 신기하다. 네. 그 다른 나라는 어때요? 친자 확인 같은 거 하나요? 우리나라는 약간 DNA 관사 별거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왜냐하면 폰에서 서로 알아니까. 알아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 바람 폈어. 내 귀에 들어와. 바로 들어와요. 그냥 어차피 내다 이런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다 키워줘요. 안 닮았어. 어차피 뚜물 아니니까 키워줘요. 키워줘요. 근데 프랑스에선 제 사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혼하고 애 또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재혼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다 키우거든요. 네. 주로. 제 사촌도 지금 갑자기 애가 4명인 거예요. 한 명이던 애가. 그래서 얘가 네. 하고 재혼한 그 남자분이 벌써 애가 2명 있었던 거죠. 그럼 다 같이 그냥 살아요.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들,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이 어른들의 철딱선이 없는 이 행동 때문에 이게 애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 자식을 또 낳아서 저도 이제 기르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요. 네.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들을 봤지만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집에서 심지어 집에서 코브라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라고? 아니 근데 인도에서는 코브라에 물리는 사고가 좀 종종 있나요? 맞죠. 사실 큰 도시에는 이제 네. 뭐 매미나 다른 동물들이 없지만은 시골 갈수록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아, 넓죠. 매미 꽤 많이 나타나고 아. 동물도 많이 나요. 네. 실제로 우트라라는 20대 여성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뱀에 물려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잠을 사건이 잤어요, 발생을 세상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듣다 보면은 네. 단순 사고사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이 그렇죠.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단순 사고가 아니겠죠. 의도적이었다는 네. 건가요? നമ്മുടെ പ്രോസിക്യൂട്ടർ കുറ്റക്കാരനാണെന്ന് കണ്ടെത്തി
이 사망한 우트라라는 여성의 가족들이 그녀의 사망이 그냥 사고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가족들에 의하면 우트라는 사망 2달 전에도 이미 시댁에서 독사에 한 번 물려서 2달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이 뱀한테 2번 물리기가 사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물릴까 말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살해당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경찰 조사 결과 우트라가 살해당한 것으로 이제 어떻게 죽인 밝혀졌죠. 거야, 코브라로? 우트라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남편 수라즈였습니다. 와, 남편이 물렸구나. 네네,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계시죠? 멀쩡하게 네. 생겼는데. 수라즈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네. 코브라를 풀었는데요. 네. 심지어 아내가 코브라에 물렸을 때 방에서 남편이 그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나쁘다. 끔찍하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번 뱀에 2달 전에 그 녹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남편이 꾸민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2달 전에 시댁에서 독사에 물렸던 네. 바로 그 사건도 남편이 독사를 풀어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실패를 한 거죠. 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내는 2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들키지? 왜냐면 뱀이 그렇지. 동물이 알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네, 네. 네. 뱀에서 지문을 채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라즈가 범행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독사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뱀을 판매하는 상인이랑 접촉한 전화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사망한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뱀의 이빨 자국에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걸 한번 풀어보는구나. 아, This was then transferred to the crime branch. Suraj was handed a double life term on October 13, 2021. 이빨 자국의 크기가 저렇게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네. 뱀을 머리 아예 잡고 그냥 갖다 놨네. 갖다 놨네. 와. 바로 실제로 이렇게 일부러 했을 때 인위적으로 했을 때 그 이빨 자국이 심신에 남아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남편이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자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눈치 못 채는 나는 게 없잖아. 남편 이 소리만 내도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싹 없애기 위해서 이 남편이 미리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와, 이건 수면제 완전 진짜 계획적이네요. 너무 그렇죠. 계획적이야. 대체 왜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고 돈? 합니다. 네네. 왜 여자가 돈이 많았어요? 집에 돈이 많으신 분.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남편 수라즈가요. 그 아내랑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보통 그 이혼을 할 때 신부한테 받은 지참금들을 다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참금은 돌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왜 이혼하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 혹시 이혼을? 이번 시간의 주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경찰 조사 결과 이 남편 수라즈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지참금이 굉장히 많았나 보죠. 도대체 얼마길래 그거를 죽였을까요? 네, 지참금이 하나에 약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 그리고 약 3천만 원에 상당의 자동차, 그리고 현금 50만 루피까지 다 합치면 무려 1억 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1억이요? 큰 돈이네요. 많으면은. 아들이. 아들인데 어떻게 남편이야? 아들이자 남편? 뭐야 또 이거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브라질의 하원 의원인 플로델리 도산토스 데 수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Cotidiano de intrigas e disputa por dinheiro e poder. O laudo do IML mostrou que ele levou 30 tiros, 2 disparados a queima-roupa. 30개요? 미쳤다. 놀라운 사실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남성은 그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남편 아들? 아들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거는 1991년이었다고 해요. 네. 이 수자가 카르모를 입양하면서 양 엄마와 양 아들 입양아의 관계로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서
입양하고 7년 있다가 둘이 결혼을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네. 입양 또 이제 그 부부가 또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해서 55명의 자녀. 55명이죠. 네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카르모가 30발에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었냐 대체. 이거 나 지금 난 나 너무 지금 충격이야.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뱀이 없어졌어. 아니, 처음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가 강도가 들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이 수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자고 지시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가요? 네네. 바로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또 나옵니다. 뭐예요? 다른 애기들인가? 나 지쳤어. 아니 뭐예요? 55명의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자녀들, 심지어 손녀까지 가담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공범이에요? 그렇죠. 자식과 손녀가 공범이었다는 Foram 거죠. denunciadas à justiça. Além das filhas Marci e Simone, mais 6 pessoas foram elas, outros filhos do casal. Adriano, acusado de ter conseguido a arma do crime. 7명의 자녀들이 도움을 줘서 이 남편을 살해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살해한 이유가 뭐 밝혀졌나요? 현지 언론에서는 기독교도였던 크리스천이었던 수자가 이혼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혼보단 차라리 살인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니 애들은 대체 그 7명이나 가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자녀 중에 한 명한테는 네. 신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는 이혼하거나 갈라설 수 없다. 더 싫어. 어떻게 해야 이런 거. 될까? 제일 싫어.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네, 진짜 물어보- 가스라이팅. 네, 그 가스라이팅처럼 그런 메시지가 발견이 된 거죠. 세상에. 그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이상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정신 상태가 근데 이상하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 아니 뭐예요 또 이번에는? 아까 그 코브라 살인처럼요. 이번 사건도 살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적이 있었구나. 네, 경찰이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이런 살인 교사 전에도 최소 6번 가량의 독살을 시도했다. 6번?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눈 보는 눈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신경이 쓰였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뭐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수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지금 국회의원 출신인데 내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따지면서 재판받는 지역을 아예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건 이제 기각당한 상태고요. 올해 12월 12일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네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양아들 2명은 이제 각각 징역 33년 2개월, 징역 9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죠. 아, 이게 뭐 어찌됐건 한때는 좀 사랑을 했고 이렇게 서로에게 좀 빠져 있었던 사이였을 텐데 결말이 또 너무 충격적이니까 좀 놀라우면서도 씁쓸하네요, 진짜. 정말 이 계속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무슨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한 느낌이에요. 영화 한 그렇죠? 세 지금 편 영화 본것 몇 편 같아요. 나왔어요? 한 편이 아니야. 웬만한 영화보다 셌어요. 70억 인구 속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인도 최고의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1등인 거예요. 거의 아시아 뭐 순위권 안에 들죠.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 대박이다. 나 시상식 같다. 와.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 결혼식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야? 네. 하객 명단을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 뭐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네네. 아니 JP 모건 스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갔어? 비욘세! 축가가 비욘세 와.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같이 왔어요. 전 세계를 동원해서 대규모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등 이 결혼식 비용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30억 원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은 결혼식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접촉장 있잖아요. 네. 청첩장.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이 정도 결혼식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갈게. 13만 7,570원. 아니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율. 나는 50불 정도. 50불 정도. 오버 네. 한 6만 정도 생각하고. 무려 접촉량이 인도 돈으로 30만 루피니까 30만 루피? 30만 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좀 넘어요. 청첩장 한 장이 500만 원이라고요? Nothing like my chat mahiya, nothing like my mutiara, nothing like some kangana shangana and long danashkara. Boogie te boogie, make it kholna. I go crazy, ke jab bajde Punjabi wedding song. 안에 큰이 들어가 있고 진짜 화려한 접촉장이에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데요.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케시 안바니 회장의 재산이 1천억 달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1천억 달러 1천억 클럽이요?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요. 1천억 얼마요? 아마 1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죠. 거기 몇 명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렇죠. 실제로도 전 세계 회원이 딱 11명 와. 밖에 없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네. 회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뭐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표인 유명하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 항상 세계 부호에 이름 올리시고. 늘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안바니 회장 재산은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220조 정도 되는. 상상도 안 돼.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분단 이분이 버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SNS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그들은 10억을 벌었어. 아유 상상하지 말자. 1,130억이었죠, 이 결혼식이. 네네. 그럼 이거 한 달이면은 이거 다 메꾸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님 입장에서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신 거죠. 그렇겠다. 그쵸. 그렇죠. 아 이거밖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 피하면은 0. 몇 프로를 안 쓰시는 거죠, 한 사실. 1% 정도. 네, 이 결혼식장 입구에 인도 국민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에요. 네, 영화제 레드카펫 같은 오빠, 현장 오빠. 분위기가 있었고요. 와. 결혼식 축하현이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본 듯한 야, 이 저런 모습들이. 조형물 세운 것도 대단하네요. 우와, 무슨 사원 같아. 거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 우리가 그걸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어디서 한 호텔에서 했나요? 진짜? 검소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 집이 마당 진짜 마당이에요?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이었어. 이게 지금 그 인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뭄바이에 있는 이 저택이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그럴 것 정도인데요. 같아요, 진짜. 저 집이에요. 나 이거 신문에서 많이 봤어. 이게 이 집이에요? 우와. 실제 층수는 27층이지만은 네. 건물 높이는 거의 60층 건물의 높이예요. 아, 층고랑 이런 것들이 엄청 높구나. 전기세 장난 아니겠다. 이런 건물은 인도에서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나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이 저택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2천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개인 소유 저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개인 소유 건물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오메. 2조 2천억 원요? 네. 뭄바이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사실 이 집이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약간 뭉바이의 정남동 같은 되게 비싼 땅인데요. 땅이 넓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값을 내야 되니까 뭐 돈이 문제 아니라 근데 높이졌어요. 높이졌어요. 이게 차가 막힐 때 저 차로 가기가 힘드니까 헬리콥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이 3곳밖에 없다고 해요. 박에 없다고 집에. 주차장도 6개 층밖에 없고요. 그냥 주차장이 6개라고요? 네, 그래서 차량도 168대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살겠어요? 168개 밖에 주차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호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한 층은 막 비워두고 이러나요?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형 호텔처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 몇 명 살아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본인 가족들만 살고 있다고 임대 합니다. 안 해요? 임대 안 하고 그냥 안반이 회장이랑 아내 니타. 그래도 빌딩인데 임대 받아야죠. 아마 다른 빌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다른데. 우리의 이 생각의 범주로는 아직 좀 상상이 불가능한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바니 회장 그리고 아내 니타 또 쌍둥이 남매인 아카시와 이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난트까지 딱 5명의 가족을 위한 건물 빌딩인 거죠. 왜 한 명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명. 아 조금 나가네 그러네. 그러네. 한 명 나가니까 지금 4명 살고 있네요. 근데 결혼식이 보니까 아까 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을 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한 거예요? 원래 결혼식은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시작해요. 새벽? 한 사람도 3시, 앉아? 4시까지 끝나요. 밤에 하는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일어난 시기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어있는 시간. 깨우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신들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 네, 몰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맞아요. 토탈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솔직히 1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초스피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네, 약간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재미없는 뭔지 것 알아요?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파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한국 결혼식의 좋은 점은 하루 빨라? 2개에서 3개 결혼식 참석할 수가 참석 있어요. 가능하죠. 맞아요. 2탕, 3탕 다 뛸 수 있죠. 30분 간격으로 탕탕탕 뛸 수 있어요. 인도도 축의금 해? 인도도 축의금 해요? 인도는 축의금 하긴 하는데요. 제일 기분 별로 좋아하는 선물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하는 게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가정 선물, 뭐 세탁기나 뭐 집에 뭐 그릇 맞아, 같은 맞아, 거 맞아. 아니면 요리 도구 이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네가 가서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가 맞아. 가서 사가 와라 이런 거고. 지폐 주는. 네. 솔직히 이 축의금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 뭐 이집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이 문화 전혀 모르니까 앞에 갑자기 축의금 받고 있는데 친구 한 명 그냥 지갑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현금은 무슨 뭐 28,000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또 다른 그 사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4만 원, 한 친구가 4만 1,000원. 저 친구 보다 좀 더 내고 싶어서 난 너보다 축의금 많이 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기려고. 외국인이 한국 지폐 개념이 없잖아요, 잘. 그리고 되게 숫자가 크게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냥 해외에서는 그럴 수 1달러, 있겠다. 2달러 크잖아요. 저희 엄마는 많은 주잖아요. 야, 이거 큰 돈 왜 이렇게 주냐고 엄청 숫자가 크다 보니까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결혼에 관련된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식들이 많습니다. 너무 재밌. 신랑 신부가 싸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남녀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왔나요? 웨딩 드레스를 2명이 입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 전 여친이 왔어. 어떡해. 아우 지금 신부 얼굴 봐 왕짜증.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전 여자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웨딩 드레스까지 입고 왔어. 그거 너무 무서운 거. 이거 뭐예요? 네, 똑같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결혼식장에 등장을 해서 신랑 팔목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소름이다 소름. 전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이별 비용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정도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별 비용은 뭐예요? 이별 비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우링 이거 뭐예요? 아 그러네. 예, 이거 원래 그 중국에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유로금을 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연인 둘이 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주도 되고 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약간 유로금 얼마 정도 줄게요. 우리 평화하게 헤어지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원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남성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9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파혼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하고 사귀겠어요? 그럴 거면? 지난번에 인도에서는 지참금 지금 이게 바뀐 게 인도에서는 또 지참금을 여성분이 준비를 그때 막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아, 중국에서 이거 반대예요. 근데 중국은 남자가 내네요. 예, 남자 여자한테 지참금 내요. 이거 중국에서 원래 있는 풍수인데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심해졌어요. 일반 사람은 또 한화이면 1,500만 원부터 2억까지. 2억까지. 이거 일반 사람도 이 정도 해요. 자오리진 씨는 얼마 정도 내셨어요? 아,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집 준비했어요. 저는 다행히 한국 사람랑 결혼했으니까 이거 지참금 안 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요즘 너무 일반 사람도 2억 정도 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맞아요. 완전 큰 돈이죠.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반 이상 넘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일단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단은 난장판이 됐고 지금 제일 피해자는 신부죠. 신부 표정 네. 봤어요? 아, 신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말이 안 되는 표정이고 진짜 이 신랑이 뺨 안 맞았나요? 이렇게 사실은 신부가 울 수도 있고 그럼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신부도 지지 않습니다. 뭐 리액션이 있었나요?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 여자친구 A 씨한테 가서 어디 와서 민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같은 여자한테 90만 위안 결혼 지참금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이별 지참금이 필요하면 그 돈 내가 줄게라고. 와 멋있다. 걸크러쉬 너무 와. 멋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깔끔하게 일단 신부는 전 여친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대고 싶다. 멋지다.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참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연쇄살인마. 세다. 연쇄살인.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근데 이게 봐봐요. 연쇄 살인마와 누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변호사? 이걸 변호를 해주다가 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세르게이와 엘레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주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명했나요? 살인을 많이 해서? 두 사람의 나이 차 때문이었는데요. 아, 나이 차. 네. 아내 결혼할 때 아내 엘레나의 나이가 26살. 네. 그 남편 세르게이의 나이는 64세.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38살 차이였죠. 해봐.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결정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러네요, 좀. 보통 이제 나이 차이만 좀 많이 났으면 그냥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글로벌 쇼킹 원피. 여기서 끝나지 그렇죠. 않죠. 여기서 나 안 끝날 줄 한 번 알았어. 더 꼬아야죠. 네, 바로 이 세르게이가 최소 37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한 우크라이나 희대의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이죠. 와 무섭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아니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바로 나가요. 아니, 변호사가 왜 갑자기 연쇄살인마랑 결혼을. 변호를 하다가 사랑에 그러니까. 빠졌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 아내 엘레나가 15살 때 네. 우연히 이제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에? 그게 뭐 첫눈에 그게 반했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설명하는 걸 보고 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세르게이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펜팔을 한 거죠. 정신이 아니네. 여기 갈살부터. 그렇게 이제 마음을 키웠고 뻔뻔하게도 이 세르게이는 첫 면회에서 엘레나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엘레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수락하게 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해가 안 가. 연쇄살인마한테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그냥 뭘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뉴질랜드의 뭐 그 의사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한 건데 하이브리스토필리아 또는 보니 앤 클라우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랑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남성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인 이상 증상. 스웨덴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볼. 스웨덴 신드롬. 스톡홈이겠지? 스웨덴 신드롬. 야 그냥 만들지 마. 그 어디 있어? 아 진짜 과학적인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스톡홈이 스웨덴 수도이잖아요. 가까워요. 아니 가까워. 야, 아니 그건데 그냥 부산 비빔밥이라고 하지? 광주 비빔밥 똑같아. 아 스위스 신드롬 너무 웃기다. 스웨덴이라고 우리 없으면 왜 나와? 나 진짜. 자료가 좀 더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이게 엘레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은 세르게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 질투가 아주 많은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자분도 정상이 아니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근데 연쇄살인마랑 결혼한 여성도 굉장히 강심장이었나 봅니다. 이 엘레나도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Внуков и внучат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насколько хватит на них физических. Плани ткача навряд чи здійсняться. Він засуджений на 4 довічних ув'язнення, але Олена не бачить у цьому перепон і за своє щастя збирається боротися. Она готова была нанять спецназ с зоны АТО и штурмом взять Житомирское СИЗО. 여자도 눈이 보통은 아니에요. 지금 눈이 살짝 돌아 있어. 그렇죠? 맞아요. 결국엔 이 엘레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2012년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시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그러면은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결혼을 하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세르게이가 그 남편이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안 왔어요? 알레나 있지 않았어요? 네, 그 아내인 엘레나도 시신 수습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뭐지? 왜 갑자기? 이게 이유는 따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워낙 강력한 남성에 대해서 끌리는 그 엘레나 입장에서 죽은 남성은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제 정확한 내피셜이. 자기 멘탈이 그냥 확고하다. 우리 70억 지구에는 정말 별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날씨가 추운데 손에서 땀이 나요 자꾸 들으면은. 자,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루트 워너가 34살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이의 아빠가 제자 12살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야, 이거는 여자 범죄자죠. 네, 34살이던 루트 워너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고요. 12살이던 푸알라우는 남자 제자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성폭행범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루트 워너는 이미 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네 명 이미. 너무 무책임하다. But just weeks after her release, she became pregnant again. I did something that I had no right to do. 루트 워너는 7년의 징역형 대신에 네. 푸알라우에게 평생 접근 금지라는 조건으로 3개월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풀어줘요? 그렇게 빨리 풀어줘? 나왔는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건가요? 네, 평생 접근 금지를 걸어놨는데 네. 2주 만에 푸알라우를 만나서 또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상한 여자네. 그래서 그대로 원상복구됩니다. 남은 형량 7년을 풀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 7년밖에 안 돼요. 그게 7년도 되게 짧은데요.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루티오노는 첫 재판 중에 푸알라우의 첫째 딸을 낳았고 두 번째 복역 중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두 계속해서 사랑했던 사이라고 하면서 강간 혐의는 재판정에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이 부인을 했고요. 둘째 딸을 출산한 뒤에 심지어 오직 한 가지 죄라면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으로 집필합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다 채운 이후에 루티오노는 2004년에 출소한 이후 다음 해인 200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이요? 결혼해요? 그분하고요? 네. 결국은 그 제자와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Do they both know this whole story? 중국에서 이런 법 되게 강해요. 네. 만약 한국 나이로 15살 미만이면 네. 아기는 동의해도 10년 이상 그거 그렇지. 감옥 가야 돼요. 중국에서. 아, 좋네요. 만약 두 번째 이상하면 사형 당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법적으로 만나도 되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2017년에 남편인 푸알라우가 아내인 이제 루티오노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에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티오노는 바로 1년 뒤 2020년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 정말 약간 그 철없고 너무 무모한 사랑이라도 말하기 좀 그런 네. 그 끝이 참 쓸쓸하고 좀 그러네요.